이른바 전쟁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전쟁 청구서는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온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장관으로 격상해 주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국방 장관님.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이게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저 한인 회장님의 말씀이에요. 뭐 개인적 의견이시긴 하지만 그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시험대 이런 데에 지금 올라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공석이 그토록 오래 있었던 미국 주한 미국 대사에 미셸 박을 지명을 했습니다. 강경 보수 인사로 지금 알려 있거든요. 예, 아주 적절한 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강경 보수 이런 걸 떠나서요. 예.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민 2세대도 아니고 1세대고 예. 정말로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유창하시고 예. 한국 음식 없으면은 자기 못 산다고요. 그 정도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주한 미국 대사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아주 사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오셨다는 점에서 네.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동시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일찍 지명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은 작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도요, 아주 유력한 분으로 이름이 올랐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조금 지연이 돼서 1년이나 지연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늦어서 좀 아쉽다. 그렇지만 제대로 지명한 것 같고, 오셔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강경 보수 인사시기도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도 엄청나게 강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리고 반중 행보 예. 라고 해야 될까요? 따로따로 설명드릴게요. 예.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은요, 이분의 또 부모님은 북에서 오셨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아버님의 고향이 저렇게 김씨 일가로 인해서 황폐화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이산 가족 문제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중국 문제는 뭐 이분이 특별히 중국에 대한 그것보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서를 반영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도전자로 보고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적, 군사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미셸 스틸박 대사께서 오시면 당연히 그러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국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고, 예. 우리도 그런 부분은 알면서 이 미셸 스틸박 대사를 대해야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환영하는 인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경 보수의 인사, 거기에다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반중적 행보를 보이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불편한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외교는요. 예. 외교는요. 누구하고도 국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외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셸 스틸박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어느 대사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이 오셨다는 거는요,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지만 협력을 해나가면서 이분의 입지를 또 나름대로 만들어주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미국에 우리의 국익을 반영할 때 도움이 된다. 예. 이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보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미국 의회 연설 참석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사무실에 전화 테러도 당하고 실제 사무실 테러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진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자유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이나 우방국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ied and partners 이렇게 하거든요. 예. ally가 동맹이고요, partners가 우방국이에요.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은 당연히 미국의 동맹이고, 이스라엘도 비록 동맹 조약은 없지만 그 어떤 동맹보다도 튼튼한 동맹 관계, 준동맹 관계를 맺고 있죠.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우방국의 한 파트너로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타냐후
네탄야후 총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미국의 우방국 네트워크다. 예. 그런 취지에서 반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요. 아하.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에서 약간 악역을 맡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봐도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는 행보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무엇이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느 한 특정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고 파트너 국가라는 점을 인식을 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미셸 박 지명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게 이른바 전쟁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전쟁 청구서는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온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요 늘 뭐라고 해요? 버든 쉐어링. 미국이 한 거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공유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 예. 거고요. 사실은요 과거의 전쟁도 다 왔어요. 그래요? 우리가 1991년에 걸프 전쟁 그때도 뭐 미국이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해서 관여해 갖고서는 전쟁 끝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더 짧았고 일찍 끝났는데도요. 네. 그때도 우리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경제적 위상이 아니에요. 보세요. 35년 전의 일이죠. 예. 그때도 5억 달러 냈어요. 5억 달러요? 예. 그때 돈으로요? 그렇게 냈어요. 2003년 이라크 전에는요. 우리가 직접 파병을 했죠. 그랬죠. 파병했는데 그 비용도요. 거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 정도 썼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국제관계는 상호 연계되어 있고 미국이 중동 지역을 안정시키려고 해서 예. 사실은 원유 가격이 안정돼서 우리도 원유 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저유가를 같이 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전쟁의 호불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이러한 버든 쉐어링의 문제는요.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도할 수는 있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뭐 안 된다, 노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면서 한미 관계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급적 중동 사태가 안정적으로 해결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름값도 낮아지고 예. 그리고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복합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